그때 제가 처음에 법인세 비용을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하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볼게요. 자,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였죠. 우리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쭉 그려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총익, 그 다음에 판매관리 빼고 영업이익 나오면 영업의 손익 더하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지. 그러면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요, 법인세 비용을 빼죠. 그럼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잖아. 그랬을 때 이 법인세 비용 어떻게 구할 건지 요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법인세 회계라고, 법인세 비용, 법인세 회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는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세율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회계에서 계산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법에서 계산하는 상취세액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익과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소득처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게 세율을 곱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법인세 비용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소득처분만 따져보면 소득처분은 여기 있었죠. 첫 번째가 사회유출이 있었죠. 사회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기타는 다행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유출의 특징은 우리가 법인세를 기억해보자면 추인이라는 과정이 없었잖아. 근데 유보는요 추인이라는 과정이 있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추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니까 회계와 세법이 한 번 차이가 나면 끝까지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영구적 차이 혹은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러고 끝이에요. 근데 유보는 추인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하필 또 유보는 두 개였잖아. 자, 유보는요 우리가 처음에 플러스 유보로 세무조정이 됐다면 나중에 취소가 될 때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이 됐다면 추인이 될 때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추인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름을 두 가지니까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느 시점에 맞춘다? 취소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소득이 더해졌지만 나중에는 소득이 줄어든다 라고 해서 얘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요 지금은 일단은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이 줄었지만 나중에는 플러스 유보로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소득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차감한 일시적 차이의 계정 명칭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왜 자산이야?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선납세금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유보니까 입금산이 플러스 유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세금 내고 나중에 안 내는 거다. 여기서 선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금은 안 낸 거야. 나중에 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연 법인세 부채, 즉 미지급 세금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이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요 얘는요 뭐부터 하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을 때요 항상 비유동이에요. 항상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는 현재 가치 고려하지 않아요. 할인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는요, 원칙적으로는 상계 금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 유보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다 달라요. 감가상각에서 유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미수이자에서 유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퉁쳐?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연법인세 자산은요, 매년 말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소득이 없으면 못 받는 거지. 혹은 이해결손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0년 낸지는 항상 검토를 해야죠. 이런 것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성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제를 하나만 풀어볼 건데 그냥 제가 예제를 낼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요, 만약에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일시적 차이가 영구적 차이라고 하죠. 영구적 차이가 5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가 100만 원이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과세소득은 얼마예요? 이제 450만 원이 되죠. 그렇죠? 과세표준 과세소득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과세소득이 이만큼인데 여기 현재 세율이요. 갑자기 헷갈리냐? 현재 할 때 I 맞지? 어이야? I 맞잖아. I야. 너희도 오늘 가서 문제 풀 때 헷갈릴 거야. 아시겠죠? 헷갈릴 거야. 갑자기 헷갈렸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좀 창피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해해줘요. 자, 그래서 현재 세율이 만약에 20%라면 산출세율은요 90만원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분계가요, 자, 우리요, 이 90만원 세액공제나 가산세 이런 게 기납부 세액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납부하는 세금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냈나요? 아직 안 냈잖아.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법인세라고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미지급법인세의 다른 말로 단기 법인세 부채라고도 얘기한다. 이연법인세가 아니라 단기. 올해 발생한 부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지. 자, 근데 이 일시적 차이는요, 나중에 향후에 언젠가 취소가 되겠죠. 그쵸? 언젠가 미래에 취소가 될 거야. 그러면 요거 지금은 플러스 소득으로 들어간 거잖아. 원래 뭐였겠어? 플러스 유보였겠지. 그럼 나중에 추인이 되든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 소득을 향후의 미래에 감소시켜 줄 거라고요. 그렇죠? 자, 여기를 X1년 초라고, X1년도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를 X2년도라고 얘기해 볼게. X2년도에 이렇게 얘가 추인이 되면서 X2년도의 소득이 얼마나 주니? 100만 원만큼 주잖아. 그럼 우리 100만 원에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세율이 이렇지만 미래 세율에도 변화는 없다라고 해볼게요. 가정한다면요, 우리 소득이 이만큼이 주니까 미래 세금은요 20%가 줄겠죠. 요거에.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내고 나중에 안 내는 거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야?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 금액이 얼마? 20만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것에 대차 차익이 나잖아. 맞죠? 더 이상 뭐가 없잖아. 그럼 대차 차익이 나죠. 자, 이 대차 차익을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미지급 법인세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구해야 되고요. 그 차익이 법인세 비용이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단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만약에요, 미래에 세율이 30%로 개정이 된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100만 원이 미래에 취소가 될 건데, 100만 원이. 이때 100만 원에 소득이 추가되면, 이때는 세금이 얼마가 주는 거야? 30%가 주는 거잖아. 맞죠? 내가 내는 세금은 30%만큼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미래 세율이 30%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일단 미지급 법인세는요, 90만 원 여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지금 100만 원 내서 나중에 세금이 30만 원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법인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복잡하게 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또 단서 하나 추가할게. 만약에 일시적 차이 100만 원이요. X2년도에 40만 원이 추인되고요. 그 다음에 X3년도에 60만 원이 추인이 돼요. 조금씩 추인이 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랬을 때 X2년도의 세율은요. 25%고요. X3년도의 세율은 개정이 돼서 30%가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되겠죠. X2년도의 소득을요. 40만 원 감소시키겠죠. 몇 퍼센트만큼? 25%만큼. 그럼 1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X3년도가 됐을 때는 이때 추인이 될 거니까 X3년도에서도 60만 원 감소시키겠지. 이게 감소가 된다면 세금은 요거의 30%만큼 주겠죠. 18만 원. 그러면 우리요, 요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미지급 법인세가요, 어쨌든 90만 원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은요, 총 28만 원 받는 거지. 맞죠? X1년도에 10만 원 받고요, X3년도에 18만 원 받으니까 28만 원만큼 난 실제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법인세 비용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언제 추인되느냐를 봐야 돼. 언제 추인되고 그때 세율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제가 얘기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로 뭐라고 얘기했어? 현재가치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다 미래 현금 흐름이야. 근데 현재가치 고려했니? 안 했어. 그냥 나 더한다면 28만 원이라고 얘기했지. 이게 특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그때도 기본 문제를 풀었던 거 몇 가지 풀고 넘어갈 건데요. 아, 이게 보이려나? 요거 그때 풀었었거든? 기억나? 안 나? 근데 문제 보여? 안 보여? 이게 최선인데? 7, 8, 9가 한 문제인데? 어떻게? 눈은 크게 뜨고 한번 봐볼래? 아니면 돋보기라도 갖다 줄까? 어떻게? 자, 여러분들 요거 분개해보세요. 요거 보고 분개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X1년 초에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거요. 이렇게 얘기 좀 해보자. 자, 여기가 X1년 초고요. 그러니까 X1년도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얘기를 해보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수익이요. 100만 원이고요. 그 조정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과표가 지금 180만 원.
그래서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20%의 세율을 곱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선출세액이 36만 원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냈어요? 아직 안 냈잖아. 그래서 미지급법인세가 3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미지급법인세가 나왔는데요. 자, 요 중에 보니까 일시적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 일시적 차이는요. 지금은 현재 플러스 유보일까 마이너스 유보일까? 플러스 유보죠. 어떻게 알아요? 더해줬잖아, 거세표준에. 맞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유보다. 그러면 향후에는 얘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되겠죠. 맞죠? 그게 언제래? 여기 나와있지. X이면 X3년도에 30만원씩 추인이 된대요. 요때 마이너스 30만원 그 다음에 요때 마이너스 30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요 X년도의 소득을 30만원 감소시켜요. 그러면 세액이 얼만큼이 돼? 얼만큼이 줄어? 요거 20%. 왜? 미래세율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만원이 줄 거고요. X3년도의 소득도 30만원이 감소하니까 요것의 20%만큼 6만원 이렇게 줄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금액은 얼마야? 요거 두 개 합친 12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60만원에 대해서 20% 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6만원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연 자산 그 다음에 6만원 두 개니까 12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차차액으로 우리가 법인세 비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때도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요. 풀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이거요. 일단 골라보자. 가산할 일시적 차이래. 자산이야 부채야? 부채죠. 가산할이잖아. 나중에 더 내야 되는 이 소리잖아요. 부채야. 근데 그게 얼마래? 200만원. 그게 평균세율은 10%니까 20만원의 부채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근데 현재가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함정으로 나온 거라고. 그럼 부채 20만원 이렇게 찍고 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여러분들 법인세 회계가 어려운 건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고. 즉 일시적 차이를 이렇게 줘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줘버린다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정기적금 미수이자 이런 식으로 줘버린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도 문제가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이 얘가 유번지 기타 사회추인지를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알고 가자.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가는데 우리 법인세에서요. 요거 있었죠?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 있었잖아. 처음 봐? 아닐 텐데. 그쵸? 자, 요거 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그 다음에 맞죠? 기억나세요?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있었고요. 그쵸? 요 정도는 암기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수익이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기업 업무 추진 및 한도 초과이건 얘는 영구적 차이인 거죠. 여기다 쓸까? 얘는 영구적 차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우리가 뭘로 했어? 유보로 처리했잖아. 얘는 일시적 차이인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FVPL의 평가이익이요.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이익이요. 이것도 일시적 차이인 거죠. 유보로 처리가 되니까. 이걸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법인세가 어려운 거요. 법인세 비용이 어려운 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아는 양식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200만원 있었고요. 영구적 차이가 10만원.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가 첫 번째가 6만원짜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평가 이익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만원이거든요. 맞죠? 맞잖아. 평가 이익은 줄이려면은 우리가 다시 낮춰야 됐었잖아. 차감 조정하고 같이 썼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처리가 됐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과표는요. 과표는 요거 다 넣으면 214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세율이 얼마래요? 위에 20%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산출세액은요? 산출세액은 42만 8천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요 분계보면요 여기 미지급법인세가요 이렇게만 쓸게요. 칸이 없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봐봐. 첫 번째는 요거 플러스 요거로 처리가 될 거지. 그러면 얘가 언제 없어져요? 미래에 언젠가 없어지겠죠. 그럼 그때 소득을 6만원에 감소시킬 거고요. 그럼 요게 20%만큼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세율의 변동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12,000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가 돼? 위안범위세 자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향후에 내 소득을 2만원 증가시키겠죠. 칸이 없네. 맞죠? 추인이 되면 플러스 6으로 처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20%만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될 거야. 그러면 4,000원만큼 더 내야 되죠. 이거 뭐야? 위안,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 대차 차익이 뭐가 돼? 법인세 비용. 그러면 요 금액이 42만원. 이렇게 돼서 요렇게 골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법인세가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이 자료 정리가 어려운 거야. 문제 풀이 툴은 똑같아. 근데 이게 자료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법인세를 알아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좀 해놓으시자. 법인세를 알아야 풀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툴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기본 강의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초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취소. 없애주자. 그 다음에 단기 이연법인세가 있으면 설정 만들어주자. 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보여주려고. 이제. 자, 이거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었을 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문제 읽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유보 때문에 생기는 거지. 맞죠? 그럼 유보의 원칙적인 세무조정은 뭐 때문에, 어떻게 했었어요? 취소와 설정으로 했었지. 얘도 똑같이 가자라는 거야. 첫 번째로 취소하셔야 돼요. 취소가 뭐냐면, 기초, 전기에
이연범위세 자산 부채는 없애주자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이요. 자, 설정은요, 단기 이연범위세 자산 부채를 만들어주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3번 문제 보면요, 지금 문제에서 X 2년도 만에 미지급 법인세가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미지급 법인세가 있으니까 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요, X 1년 초에 기초 이연범위세 부채가 있죠. 아니, 자산이 있죠. 기초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이 없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야. 그 다음에 X 2년도 말에 이연범위세 자산이 생겼잖아. 그럼 얘 설정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차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법인세 비용이야. 이렇게. 그래서 답은요, 2번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가 있으면은 똑같이 유보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유보의 논리대로 똑같이 가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 여기까지 좀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잠깐만요. 안 보였었더니 되게 걸리셨거든요. 자, 좀 짧은 문제 없나?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15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7월 1일 날, 지분 상품을 1,000원에 구입하고요. 얘를 FVOCI로 분류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7월 1일 날, FVOCI를 1,000원 사온 거죠. 근데 얘가 12월 31일 날, 이 FVOCI가요, 1,4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때요,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세법은 시가평가를 인정했나? 인정 안 했잖아. 세법이 보기에는 FVOCI는요, 요거예요. 맞죠? 그럼 이때 세무조정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어떻게? 요거, 회계를 기준으로 세법을 맞춰주자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송금 산입. 400원, 마이너스 유보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FVOCI지. 맞잖아. 문제는 FVOCI야. 요 평가 이익 뭐로 처리가 됐을까? 기타 포괄손익.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타 포괄손익에 있는 걸 입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갖고 온다는 세무조정이 뭐였어? 매도가능증권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맞아? 기억나?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법인세 비용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자, 요거 두 가지로 볼게. 여러분들, 이 유보 때문에 생기는 거는 뭐야? 이연범위세 자산부채죠. 맞죠? 그러면 이연범위세, 자, 나중에 송금 산입이 될 거니까. 지금 송금 산입이 된 거잖아. 그쵸? 그럼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지금 송금 산입으로 낮춰줬어. 그러면 나중에는 더해지겠죠.
다시 지금은 뺐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더해질 거 아니야. 가산할 일시적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400원의 20%만큼 요만큼이 생기겠죠. 400원의 20%니까. 맞죠? 그리고 뭐 특별히 대차가 없으니까 여기 법인세 비용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유보 때문에 생긴 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타라는 세무조정이 나오는 애들은요.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자본 항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기타가 딸려 나오는 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런 세무조정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거 FVOCI 때문에 생긴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너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생긴 거야? FVOCI 평가 이익 때문에 생긴 거잖아. 거기서 그냥 즉각 차감해버리는 거야. 법인세 비용이 아니야. 이건 FVOCI 세후 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얘를 상계쳐줘요. 아시겠나요? 원래 유보 때문이라면, 자, 들어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원래 유보 때문이라면 여기서 끝이야. 맞지? 여기서 끝인데, 이게 생긴 이유가 뭐야? 유보가 생긴 이유가 얘 때문이잖아. 그러면, 이거 왜 발생했는데? 아, FVOCI 평가이익 때문에 발생했구나. 네가 책임져. 그리고 걔 계정을 상계쳐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FVOCI 평가이익이 얼마야? 400원이 대변에 계산되어 있었겠지. 근데 너 때문에 세금 발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하고 거기서 까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법인세 비용이랑 상계를 쳐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세무조정이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FVOCI가 아니라 그 기타 포괄 손익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은요. 법인세 비용에 미친 영향은 항상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원칙적인 설명이야. 원칙적인 설명이고 이제 쉽게 가볼게. 자, 여러분들 이거 세무조정 봐봐. 손금산으로 내려갔대. 입금산으로 다시 올라갔대. 과세소득이 변한 건 없어. 0이야. 맞잖아. 소득이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얘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 존재할 수 있겠어. 이게 직관적인 설명.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가 딸려 나오는 애들은요. 기타하고 유보가 같이 나오는 애들은 항상 0이에요. 아시겠나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그러면 이용법인세 자산이랑 부채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생겨요. 근데 단 법인세 비용,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거든요. 이건데 얘가 나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원래 계좌원, 자본 잉여금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본 항목이야. 근데 법인세에서 얘를 뭐로 본다고 그랬어? 입금으로 본다고 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세무조정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요. 일단 미수이자는 유보로 처리가 됐을 거야. 마이너스 유보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기타 사유 이출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기타로 돼서 입금이 됐을 거라고. 맞잖아. 우리가 자본 항목을 입금으로 만들어주는 걸 기타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타 처리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봅시다. 얘를 정리해보면요. 지금 어쨌든 요게 더해지고 빠지면은 우리 과세소득은요. 얼마지? 그래서 93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것의 세율이 30%니까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는요 27만 9천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가 유보가 생겼으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생기겠죠. 그렇죠?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인데 나중에 되면 더해질 거니까. 그러면 미래세율도 30%인 것 같네요. 뭐 특별히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세율이 30%니까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가 6만 원이 생기는 것까지 이해 가시나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법인세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33만 9천 원.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항상 기타가 나오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 이렇게 자본 항목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법인세는요. 회계는요. 자본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10만 원인데 이거를 자, 보자. 요 법인세 비용인데 법인세 비용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얼만큼이에요? 얘 30%만큼은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야? 3만 원. 3만 원은 야, 이건 너 자본 항목인데 괜히 손익계산서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3만 원은 다시 상기를 시켜요. 야, 이건 법인세 비용이 책임질 게 아니야. 네가 책임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법인세 비용으로 보는 금액은요. 3만 원이 빠진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원칙적인 설명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만 생각하자.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나오잖아요. 없다 생각하세요. 가리고 풀면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나오면 아예 금액 지워. 그리고 만약에 기타하고 유보가 같이 나오는 거면 법인세 비용이 미친 경우에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화강이에요. 어제도 못 다룰 정도의 심화강이거든. 근데 나왔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이 정도만 알자.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나면 없애. 그 다음에 기타하고 유보가 같이 나온다? 0이야. 어차피 소득이 증가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기타가 생긴 만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만약에 요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FB OCI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진짜 얘 지우고 보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